당신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에요. 100여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벤츠 20대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카페 오픈식으로 들뜬 아들 앞에 나타난 것은 일주일 전 경기도 외곽 컨테이너에 버려졌던 그 늙고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꼿꼿한 자세에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는 한 사람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도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늙은 어머니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서울 강서구의 허름한 빌라촌, 그곳에 박춘자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71살의 춘자 여사는 허리가 굽은 채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빌라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층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20년도 넘은 낡은 빌라였죠. 현관문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문고리는 녹이 슬어 빨간 녹물이 손에 묻어날 정도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더 참담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쪽 벽에는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선풍기는 돌릴 때마다 덜덜덜 소리를 내며 떨렸죠. 부엌의 싱크대는 녹물이 배어 있었고 오래된 가스레인지는 불을 켜면 탁 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춘자 여사는 이 좁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김치통 몇 개와 시든 채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반찬이라고는 며칠 전에 담근 멸치볶음이 작은 반찬통에 담겨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날 아들 최진상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춘자 여사는 거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시큰거렸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진상이. 문을 열자 45살의 아들 최진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진상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팔찌가 걸려 있었고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있었죠. 어머, 진상아. 갑자기 웬일이냐? 춘자 여사는 반가운 듯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어요. 물론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엄마, 오랜만이지? 얼굴 보러 왔어. 진상은 거실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찡그린 표정이 스쳤어요. 낡은 가구들, 곰팡이 냄새, 그리고 쩍쩍 갈라진 장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며느리는 아예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환기는 자주 시키세요? 냄새가 좀. 며느리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늙은이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말이야. 진상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엄마 있잖아. 오늘 진지하게 얘기 좀 하러 왔어. 춘자 여사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어요. 무슨 얘기? 이 집 말이야. 팔자. 순간 춘자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순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내가 살 집인데. 엄마, 이 집 봐. 이게 사람 살 곳이야? 곰팡이 피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되잖아. 지난 겨울에도 엄마 감기 걸려서 고생했다며?
이런 데서 계속 살면 건강 더 나빠져. 진상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춘자 여사의 낡은 장롱이었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돈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이 집 팔고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갈게. 우리 집은 넓잖아. 방도 하나 비어 있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춘자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빨리 승낙하라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시선이었죠. 춘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날 모시고 싶어서 온 걸까? 아니면 이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걸까? 엄마, 이 집 지금 팔면 2억 정도는 받을 거야. 그 돈 우리가 잘 관리해 줄게. 그리고 엄마는 편하게 우리랑 살면 되잖아.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자 춘자 여사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2억. 그 돈이 뭐 대수라고.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글쎄다. 내가 평생 산 집인데. 엄마, 언제까지 이런 데서 살 거야? 이 집 보일러도 얼마 안 가서 고장 날 거고 수도관도 낡아서 언제 터질지 몰라. 큰일 나기 전에 정리하자니까? 진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짜증이 섞인 말투로 바뀌었죠. 춘자 여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들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생각 좀 해볼게. 생각은 무슨, 지금 당장 결정해야지. 엄마, 나도 바빠. 요즘 사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이것 때문에 시간 낼 수도 없다고. 며느리가 진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다그치지 마. 어머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시잖아.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남편에게 빨리 끝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춘자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구부린 채 장롱 쪽으로 걸어갔죠. 무릎이 시큰거려 걸음마다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통장 좀 확인해 볼게. 진상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통장? 그 안에 얼마나 있을까? 혹시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있는 건 아닐까? 춘자 여사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그 통장에는 잔고가 300만 원 정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엄마. 다른 통장은 없어? 이게 다다. 연금 받는 통장이고 이걸로 생활비 쓰고 있어. 진상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 300만 원. 하지만 이 집을 팔면 2억이잖아. 그 돈만 있으면 됐죠. 알았어. 그럼 이 집 매매 계약서에 사인만 해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춘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부동산에 가서 내놓마. 내일? 아니, 지금 바로 사인해. 여기 계약서 있어. 진상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매매 위임장이었어요. 춘자 여사의 이름만 적으면 되는 서류였죠. 춘자 여사는 그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춘자 여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박춘자. 세 글자가 서류 위에 삐뚤삐뚤하게 새겨졌습니다. 잘했어, 엄마. 이제 편하게 우리랑 살면 돼. 진상은 서류를 챙겨 넣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가방을 들며 일어났죠. 어머님, 그럼 저희는 먼저 갈게요. 집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춘자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진상은 며느리에게 뭐라 속삭이며 킥킥 웃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춘자 여사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굽었던 허리를 쭉 펴고 지팡이를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낡은 몸빼 바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김 대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춘자 여사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대표 나야. 드디어 움직였어. 계획대로 진행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춘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71살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차가운 경영인의 얼굴이었죠. 자식 농사, 이제 끝을 보자꾸나. 춘자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 강남, 여의도, 그리고 각 지역의 상가 건물들. 모두 박춘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이 탐내는 게 고작 2억짜리 빌라라니. 참 우습지. 밖에서는 진상 부부가 탄 고급 세단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자 여사의 빌라는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어요. 진상이 급하게 내놓은 덕분에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간 거였죠. 구매자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리모델링을 할 거라며 곧바로 계약금을 냈습니다. 2억. 정확히는 1억 8천만 원이 진상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환호성을 질렀죠. 여보, 드디어 우리 카페 차릴 수 있겠어. 그래. 이 돈이면 인테리어도 끝내주게 하고 장비도 최고급으로 들여놓을 수 있어. 두 사람은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춘자 여사? 그 늙은이는 당연히 자기네 집으로 모셔가야죠. 아니, 정확히는 모셔간 척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인 토요일 오전 10시, 진상은 춘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모시러 갈게. 짐 다 쌌지? 춘자 여사는 빌라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낡은 가방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다 쌌다. 근데 진상아, 정말 너희 집으로 가는 거지? 당연하지. 엄마, 내가 약속했잖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전화를 끊은 춘자 여사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거짓인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던 거죠. 혹시 정말 데려가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을까요? 1시간쯤 지나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춘자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진상이 서 있었고 그의 뒤로 까만색 고급 세단이 보였습니다. 엄마, 가자. 차에 타. 춘자 여사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표정이 찡그려졌어요. 진상은 그런 어머니를 거들지도 않고 먼저 차로 가버렸습니다. 차 안에는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죠. 춘자 여사가 뒷좌석 문을 열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타세요. 우리 오늘 약속 있어요. 춘자 여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으니 허리가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진상은 핸들을 잡으며 흥얼거렸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카페 인테리어 자료를 보고 있었겠죠. 진상아, 어디로 가는 거냐?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춘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우리 집 가기 전에 잠깐 들를 데가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진상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춘자 여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춘자 여사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여보, 여기 맞아? 길이 너무 험한데.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상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춘자 여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려진 비닐하우스 몇 개와 잡초만 무성한 빈터뿐이었죠. 하늘은 잔뜩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췄어요. 진상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내렸죠. 춘자 여사는 뒷좌석에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곳에는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농막용으로 쓰이는 작은 컨테이너였어요. 겉면은 녹이 슬어 붉게 변해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춘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상은 뒷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내려. 여기서 좀 지내야 할 것 같아. 뭐? 여기서 지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춘자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이미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컵라면 한 박스와 생수 몇 병이 전부였죠.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지금 당장은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돼. 카페 오픈 준비하느라 바쁘고 집도 좁아서 말이야. 일주일만 여기서 지내. 일주일만. 그 다음에 데리러 올게.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 컵라면이랑 물 있잖아요. 한 열흘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춘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진상아, 나는 내 엄마다. 내가 널 낳아서 길렀어.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시끄러워. 우리도 힘들다고. 일주일만 참아. 전화도 하지 마. 배터리 아껴야 되니까. 진상은 춘자 여사의 가방을 컨테이너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박스도 그 옆에 툭 놓았어요. 며느리는 이미 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진상아, 제발. 춘자 여사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진상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춘자 여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71살 노인이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죠. 엄마, 넘어지지 말고 조심해. 여기 병원 멀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진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기 시작했어요. 춘자 여사는 그 차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상아, 진상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차는 곧 시야에서 사라졌고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춘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고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춘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춘자 여사는 몸빼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김 대표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춘자 여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 위치 보내. 지금 당장 와. 예, 이미 출발했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춘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천천히 펴졌어요. 지팡이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쥐똥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고 벽면 틈새로 찬바람이 스스스 들어왔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어미한테 준 선물이로구나. 춘자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와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춘자 여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이제 미련도 없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세월도 끝이야. 1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며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나타났어요. 차들이 멈추자 김 대표가 뛰어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신사였어요. 그는 춘자 여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뒤따라 내린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죠. 춘자 여사는 김 대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 잘못이 아니야. 다 계획대로였어. 하지만 이런 곳에 회장님을 두고 온 그자들을. 김 대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춘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에 올라탔어요. 서둘러. 호텔로 가세.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김 대표? 예, 회장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최진상 그 녀석, 이제 끝을 보자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춘자 여사는 뒤를 돌아봤어요. 낡은 컨테이너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진 장소로 기억될 거예요. 차 안에서 춘자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춘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김 대표는 백미러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춘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아직 붉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친자식에게 버림받는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다만 이렇게까지 비정할 줄은 몰랐지. 차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일주일이나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야. 계획대로 가는 거야. 저 녀석이 카페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 가장 기쁠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해. 춘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성급 특급 호텔이었어요. 이곳은 춘자 여사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였죠. 주차장에는 이미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와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춘자 여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전히 낡은 몸빼 바지와 구겨진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허리도 굽은 채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펜트하우스 준비됐나? 예,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이 앞장서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춘자 여사는 김 대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최상층을 나타내는 버튼이 불을 밝혔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층수 표시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춘자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노파의 모습. 아들이 보던 그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펜트하우스 로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 한가운데는 흰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고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 욕실에 물 받아 놓았습니다. 편히 씻으십시오. 지배인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춘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어요. 욕실은 거실만큼이나 넓었습니다. 대리석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장미꽃잎이 둥둥 떠 있었어요.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죠. 춘자 여사는 낡은 옷을 하나씩 벗었습니다. 몸빼 바지, 구겨진 블라우스, 낡은 속옷까지. 그것들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천천히 욕조에 몸을 담갔어요.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춘자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춘자 여사는 욕조에서 나와 가운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약간 굽었지만 얼굴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김 대표가 옷장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옷장 안에는 고급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것으로 입으시겠습니까? 춘자 여사는 천천히 옷들을 살펴봤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 짙은 남색 재킷, 회색 투피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니까 말이야. 옷을 갈아입은 춘자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낡은 몸빼 바지에 초라한 노파가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허리는 여전히 약간 굽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거울 좀 가져와. 직원이 전신 거울을 가져왔어요. 춘자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어요. 뚝, 뚝뚝. 등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일부러 굽히고 살았던 허리를 펴는 거였죠. 통증이 느껴졌지만 춘자 여사는 꾹 참았어요. 마침내 그녀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키가 훨씬 커 보였어요. 71살의 할머니가 아니라 50대 중반처럼 보이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이제야 내 모습이 나오는구나. 김 대표는 감동한 표정으로 춘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그녀를 보좌해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회장님의 모습은 처음 봤죠. 회장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보고받을 게 있어. 최진상의 동향 보고서 가져와. 김 대표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상의 최근 2주일간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춘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진상의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3천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200만 원, 룸살롱에서 500만 원. 춘자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카페 인테리어 계약금 5천만 원, 장비 구입 4천만 원, 그리고 이건 뭐지? 프랜차이즈 가맹비 3천만 원? 예, 회장님.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본인은 본점 사장이 되고 나중에 지점을 여러 개 내겠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더군요. 춘자 여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배짱에 제 똥 싸먹겠다는구나. 내 돈으로 내 건물에 카페를 차리겠다니. 참 기가 막혀. 김 대표가 다음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진상이 친구들과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진상의 모습이었죠. 이 사진 밑에 있는 대화 내용 좀 보십시오. 춘자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엄마 고려장 시키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냄새나는 노인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해방이야.
춘자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계속 읽어봐. 에이, 그래도 엄마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양심이 없냐? 이건 진상의 친구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상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심? 그게 밥 먹여주냐? 우리 엄마가 뭘 해줬다고.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기만 하고. 이제 버리고 나니까 속 편해 죽겠어. 춘자 여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대표? 예, 회장님. 내일부터 진상이가 하는 일을 전부 감시해. 카페 오픈 날짜가 언제지? 일주일 뒤 토요일 10시입니다. 좋아. 그날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법무팀한테 연락해서 횡령죄 고소장 준비하고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도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대표가 물러나려 하자 춘자 여사가 불렀어요. 그리고 김 대표? 예. 벤츠 20대 준비해. 그날 화려하게 등장해야 할 것 같아. 김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밤이 깊어갔습니다. 춘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에 부드러운 맛이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즐기는 와인이었죠. 진상아, 엄마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용서해 주마. 하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면. 춘자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땐 내가 감당해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춘자 여사는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푹신한 침대의 감촉이 낯설었어요. 그동안 낡은 빌라의 딱딱한 이불 위에서만 자왔거든요.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도로가 붐비기 시작했죠. 춘자 여사는 샤워를 하고 단정한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71살이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거실로 나오자 김 대표가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끈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무시는 동안 추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김 대표는 태블릿을 켜서 춘자 여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진상의 카페가 있는 건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회장님 소유의 청담상가 빌딩 1층이죠. 현재 최진상 씨는 이 자리에 카페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자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 건물은 3년 전에 매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9억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5억까지 올랐죠. 진상이는 그 건물이 내 거라는 걸 모르겠지? 예, 전혀 모릅니다. 건물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회장님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장님이 대표로 있는 청림개발 명의거든요. 춘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상은 어머니가 가난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낡은 빌라 한 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춘자 여사는 서울 곳곳에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 오늘부터 현장 감시 시작해. 진상이가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싶어.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CCTV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김 대표가 거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켰어요.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뉘더니 카페 인테리어 현장이 실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이 보였어요. 그는 작업복을 입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이 거칠었고 표정은 불만투성이었죠. 춘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다시 해. 진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이미 도면대로 시공한 건데요. 사장님이 승인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승인했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당장 뜯어내. 춘자 여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진상의 갑질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인테리어 업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일도 마음에 안 들어. 더 비싼 걸로 받고. 사장님, 그러면 예산이 초과되는데요. 예산?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바꾸라니까. 춘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상은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쓰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예산만 이미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이곳저곳을 찍더니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김 대표가 며느리의 SNS 계정을 띄워 보여줬습니다. 우리 카페 곧 오픈해요. 최고급 인테리어로 준비 중.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대박. 위치가 어디예요? 청담동이라니 부럽다. 대박 나세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춘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것들이 어디서 난 돈으로 저러는지 알기나 할까? 오후 2시쯤 화면 속 진상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통화를 이어갔어요. 응, 형. 나 요즘 대박이야. 엄마 집 팔아서 카페 차렸어. 청담동이라니까? 대박이지? 춘자 여사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진상은 친구에게 자랑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 집 팔아야 했어. 그 집에서 계속 살면 내가 언제 성공해? 엄마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요양원 같은 데 보내는 게 낫지. 통화가 끝나고 진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현장을 둘러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춘자 여사는 화면을 끄라고 손짓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김 대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춘자 여사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호텔 루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루프탑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어요. 춘자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진상이 5살 때였죠. 그때 진상은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그때 진상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었어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춘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련은 이제 정말 없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김 대표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최진상 씨가 알바 직원을 뽑았습니다. 20살 여대생인데요. 제가 접근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지? 그 학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편이 되었어요.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녹음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춘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카드였죠. 잘했어. 그 학생에게 넉넉히 보상해주도록 해. 알겠습니다. 저녁 8시 춘자 여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나왔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알바 학생이 보낸 첫 번째 녹음 파일이었죠. 춘자 여사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일 이렇게밖에 못해? 대학생이라며? 이것도 못해? 알바 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처음이라 서툴러서요.
처음이면 더 열심히 배워야지. 이러면 월급 깎는다? 춘자 여사는 이어폰을 빼고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김 대표? 예, 회장님. 오픈식 준비 철저히 해. 그날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알겠습니다. 벤츠 20대 준비와 경호 인력 배치 완료했습니다. 춘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청담동 방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진상은 지금쯤 카페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버린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상아, 엄마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춘자 여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진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진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상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어요. 춘자 여사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상아, 엄마야. 거기 너무 추워.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아.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해. 진상아, 제발 좀 데리러 와줘.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진상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엄마, 일주일만 참으라니까. 나 지금 오픈 준비로 정신없어. 전화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춘자 여사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기회는 줬다. 이제 후회 없어. 춘자 여사는 김 대표를 불렀습니다. 모든 준비 최종 점검해. 토요일, 그날이 심판의 날이야. 오픈식을 사흘 앞둔 수요일 낮 12시, 춘자 여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랍스터 요리였어요. 셰프가 직접 나와 인사를 하며 요리를 설명했죠. 회장님, 오늘은 캐나다산 랍스터로 준비했습니다. 버터 소스와 함께 즐기시면 좋습니다. 춘자 여사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얀 냅킨을 무릎에 펼치고 은으로 된 포크를 들었습니다. 랍스터살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죠.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또 다른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춘자 여사가 진상과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였죠. 김 대표 준비됐나? 옆에 서 있던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춘자 여사는 전화를 받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 건 사람은 진상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춘자 여사는 일부러 더 늙고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며느리야. 진상이는? 여보는 지금 바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화했어요. 춘자 여사는 랍스터 요리를 한 입 더 먹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힘없게 만들었죠. 그래, 그럼 진상이한테 전해줘. 여기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도 덜덜 떨린단 말이야. 며느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쁘다니까요. 카페 오픈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나도 사람인데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춘자 여사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랍스터를 우아하게 자르고 있었죠. 김 대표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 집은 좁아서 어머님 모실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왜 나를 데려간다고 했냐? 집을 팔게 만들고는 이게 뭐냐? 춘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를 씹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간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님 집 팔아서 얻은 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모시면 되잖아요. 춘자 여사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부드러운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게 만들었죠.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모신다고? 그럼 안 되면 어쩌려고? 에휴,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 전화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좀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춘자 여사는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야, 너희들 양심이 있냐? 나를 이런데 버려놓고 좋은 거 먹고 다니면서. 어머님, 저희가 뭘 먹든 상관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거기서 컵라면이나 드시면 되잖아요. 순간 춘자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라면이나 먹으라니. 그 말이 귀를 때렸어요. 김 대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춘자 여사는 참았습니다. 분노를 꾹 눌러 담으며 계속 연기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나는 내 시어머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시어머니면 뭐 어때요?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솔직히 어머님, 돈도 없잖아요. 그 낡은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쌓였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같았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도 보태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축의금도 거의 안 주시고. 춘자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춘자 여사는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갔었어요. 축의금 봉투에는 50만 원을 넣었죠. 물론 진짜로는 신혼집 전세금 2억을 몰래 대줬지만 진상과 며느리는 그걸 모릅니다. 며느리야, 나도 형편이 어려우면 집을 왜 가지고 계셨어요? 진작 팔아서 우리 도와주시지. 이기적하시긴.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누구랑 통화해? 어머님이요. 또? 아, 진짜 짜증나네. 전화 나한테 줘봐. 전화기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진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빠. 전화 좀 하지 마. 배터리도 아껴야 되고. 춘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남은 양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진상아, 엄마 제발 데리러 와줘.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쥐도 나오고 밤에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자. 진상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쩌라고?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야? 토요일 오픈식 끝나고 생각해 볼게. 토요일?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 그때까지 참아. 아니면 엄마가 알아서 나와. 나 끊는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춘자 여사는 천천히 폴더폰을 닫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차갑고 단단한 표정뿐이었죠. 녹음 잘 됐나? 김 대표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합니다, 회장님. 특히 며느리 발언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춘자 여사는 랍스터 요리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이 씁쓸했죠. 저것들이 내 전세금으로 산 집에서 살면서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하는구나. 김 대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춘자 여사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미련 없어. 토요일 제대로 보여주자.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춘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진상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춘자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진상이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상은 엄마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 춘자 여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김 대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만약 토요일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계획을 멈출 수 있습니다. 춘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어. 저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녀는 앨범을 닫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김 대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종 점검 들어가. 벤츠 정비 확인하고 경호원들 복장 체크하고 서류도 다시 한번 검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대표가 나가자 춘자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 토요일에 보자.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야.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춘자 여사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흘뿐이었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카페 현장에서는 진상이 며느리와 함께 오픈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살피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며느리도 들뜬 표정으로 대답했죠. 당연하지. 토요일이 기대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날이 축제가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금요일 밤 11시 오픈식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진상과의 관계도 어머니로서의 인내도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청담동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진상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일 오픈식을 앞두고 설레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춘자 여사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막상 내일이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춘자 여사는 그걸 집어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죠. 진상이 태어난 날 사진이 나왔어요. 빨갛고 작은 아기가 춘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 춘자는 26살이었어요. 젊고 희망에 찬 얼굴이었죠. 다음 장을 넘기자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진상이 떡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춘자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계속 넘겼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축구 시합에서 우승한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진상은 항상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자는 늘 그 옆에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상이 20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이었죠. 진상은 양복을 입고 멋쩍게 웃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착한 아이였는데 춘자 여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폴더폰이 울렸어요. 진상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춘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시간에 웬 전화일까요? 전화를 받자 진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엄마, 진상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어. 내일 오픈식이라서 말이야. 춘자 여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진상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배경으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래, 잘 됐구나.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집 한 거 잘한 것 같아. 그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카페 못 차렸어. 춘자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되면 엄마는 좋다. 근데 말이야, 엄마. 솔직히 엄마 좀 짐이었어. 맨날 돈 없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우리 인생에 방해만 됐다고. 순간 춘자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짐, 방해. 그 단어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진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에이, 엄마도 알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엄마 때문에 창피했어. 친구들 부모님은 다 멀쩡한데 우리 엄마만 그렇게 초라하고. 춘자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상아,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고생? 그거 엄마 선택이잖아. 나 낳은 건 엄마 마음이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춘자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상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 그럼 나를 어쩌자는 거냐? 글쎄,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든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버릴 수는 없어. 춘자 여사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진상아, 정말 그게 내 진심이냐? 응, 진심이야. 엄마,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상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냐? 하지만 진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 이해해. 그치, 엄마? 춘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만들었죠. 진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엄마를 버린 거냐? 지금이라도 데리러 오면 엄마가 다 용서해 줄게. 에이, 엄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버렸다는 게 아니라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나 끊는다. 내일 바쁘거든. 진상아.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뚝, 뚝, 뚝. 신호음만 들렸어요. 춘자 여사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71살 노인의 눈물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춘자 여사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대표, 방금 통화 녹음됐지? 예, 자동 녹음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모두 저장되었습니다. 좋아. 그 파일 법무팀한테 보내.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에 최종 회의 소집해. 김 대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춘자 여사의 목소리에서 눈물 흘린 흔적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미련도 망설임도 없어.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춘자 여사는 다시 난간으로 갔어요. 밤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죠. 진상아, 기회는 줬다. 내가 선택한 거야. 춘자 여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기였어요.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엄마 좀 짐이었어. 진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춘자 여사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이게 내 유언이야, 진상아. 내일 내가 후회해도 늦어. 그녀는 녹음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하늘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춘자 여사는 테라스를 떠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깊고 고요한 잠이었죠. 같은 시각 청담동 술집에서 진상은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야, 진상아. 내일 대박 나자. 그럼 우리 카페 완전 대박 날 거야.
진상은 소주잔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내일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카페 오픈식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청담동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진상은 새벽 6시부터 카페에 나와 있었어요. 그는 들뜬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점검했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도열해 있었죠. 20개가 넘는 화환이 카페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카페드림 오픈, 대박 나세요. 사장님,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화환마다 축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상은 그걸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여보, 화환 진짜 많이 왔다. 며느리도 신이 나서 화환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SNS에 올리며 자랑했죠. 드디어 우리 카페 오픈하는 날.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오전 9시쯤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진상의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동네 상인들까지 왔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카페 앞에 모였죠. 진상은 정장을 빼입고 나타났습니다. 멋진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그의 모습은 제법 그럴듯했어요. 며느리도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습니다. 9시 반, 드디어 오픈식이 시작됐어요. 진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드림의 사장 최진상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상은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죠.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상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특히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청담동 한복판이거든요. 앞으로 이곳이 청담동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진상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건배하시죠. 카페드림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상은 샴페인을 단숨에 마시며 기분 좋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엔진 소리가 여러 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죠. 거리 저편에서 검은색 차량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아니, 20대가 넘는 벤츠 세단들이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뭐지? 벤츠 행렬은 카페 앞에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20명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카페 앞으로 두 줄로 늘어서더니 가운데 길을 만들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무슨 행사라도 있나? 진상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행렬 한가운데 있던 최고급 벤츠의 문이 열렸습니다. 김 대표가 먼저 내려 문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춘자 여사였어요. 그녀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선글라스를 쓴 얼굴은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낡은 빌라에서 보던 그 초라한 노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천천히 걸어왔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심판의 발걸음 같았죠. 진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어요. 엄엄마. 며느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춘자 여사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진상을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얼음장 같았죠. 최진상, 춘자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진상은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최진상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이제 우린 모자 관계가 아니니까요. 하객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춘자 여사는 카페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최고급 커피 머신, 값비싼 가구들. 모두 자신의 돈으로 꾸며진 것들이었죠. 참 잘 꾸몄네요. 내 돈으로 말이에요. 진상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엄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입 닥쳐요. 춘자 여사의 한마디에 진상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김 대표에게 손짓했어요. 김 대표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 누구 건물인 줄 아세요? 진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춘자 여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청림개발 소유예요. 그리고 청림개발의 대표이사는 바로 접니다. 박춘자. 손님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진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는 가난하셨잖아요. 빌라 한 채밖에 없었잖아요. 춘자 여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내 친자식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컵라면이나 먹으라고 했던 며느리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춘자 여사는 김 대표에게 다시 손짓했어요. 녹음 파일 틀어줘요. 김 대표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은 거기서 컵라면이나 드시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솔직히 어머님, 돈도 없잖아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어서 진상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어요. 우리 엄마 고려장 시키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양심? 그게 밥 먹여주냐? 우리 엄마가 뭘 해줬다고. 하객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상의 친구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진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춘자 여사는 그런 진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어요. 용서요? 나를 컨테이너에 버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해줘요? 춘자 여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오늘부로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엄마, 제발. 그리고 이건 횡령죄 고소장이에요. 당신은 내 돈 1억 8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위임장에 사기를 쳐서 말이죠. 김 대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상은 춘자 여사의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죠.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춘자 여사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최진상 씨. 춘자 여사는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장서고 그녀는 차로 향했어요. 뒤에서 진상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춘자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문이 닫혔어요. 벤츠 행렬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화려했던 카페 오픈식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렸죠. 진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춘자 여사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 끝이야. 차는 조용히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 그날 오후 춘자 여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김 대표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춘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어 있었어요. 아무리 냉정하려 해도 친자식을 버린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괜찮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최진상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가 확실하니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춘자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변호사 말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요. 춘자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2년에서 3년. 그 시간 동안 진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까요? 아니면 더 원망하게 될까요? 김 대표, 그 건물 말이야.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무슨 용도 말씀이십니까? 춘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무료 급식소도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김 대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회장님.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을 거야. 그분들이 편하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춘자 여사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오늘 당한 일로 절망하고 있을 진상이 있겠죠. 그리고 김 대표? 예, 회장님. 진상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정말 뉘우쳤다면 말이야. 김 대표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의 마음이 그만큼 넓으신 겁니다. 춘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넓은 게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그런 거지. 아무리 미워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날 저녁 춘자 여사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건강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어요. 진상이 어렸을 때부터 써온 육아일기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상이 돌 때 쓴 글이었어요. 오늘 진상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춘자 여사는 그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요? 일기장을 덮은 춘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만 과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자 여사는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카페 인테리어는 모두 철거됐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한 달 후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쉼터, 춘자의 집. 내부는 따뜻한 나무 가구로 채워져 있었어요. 넓은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죠. 오픈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오던 분들이었어요. 여기 정말 공짜예요?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무료예요. 편하게 오셔서 밥 드시고 쉬다 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혼자 살아서 밥 먹기가 참 외로웠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춘자 여사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반찬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 드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춘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도 있었고 책을 읽는 분들도 있었어요. 춘자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곳은 진상이 욕심으로 만들려던 화려한 카페보다 훨씬 의미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한 할머니가 춘자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근데 혹시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춘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은 있으세요? 춘자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있긴 한데 연락은 안 하고 지내요. 할머니가 춘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도 외로우시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춘자 여사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춘자의 집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매일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춘자 여사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했죠. 71살의 나이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대표가 춘자 여사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최진상 씨 소식입니다. 춘자 여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는 안 가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춘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며느리와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하더군요. 춘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상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연락은 없었나? 아직은 없습니다. 춘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혹시 진상이 찾아올까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올까요? 그날 저녁 춘자 여사는 일을 마치고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핸들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김 대표,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할게.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응, 바람 좀 쏘고 싶어. 춘자 여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그녀는 한강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강변 도로를 달리며 춘자 여사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죠. 나는 이제 자유야. 춘자 여사는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은 멀고도 넓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71살, 이제부터가 진짜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춘자 여사는 더 이상 자식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춘자 여사처럼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